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623명까지 늘었는데 전국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정부가 검사를 강요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목사는 정부가 방역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명단 제출과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시청이 폐쇄됐고 CBS가 정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올림픽공원 미화 담당 직원 감염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춥니다.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의 월세로 바꾸면 66만 원이던 월세가 41만 원 정도로 줄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예측 정보가 산사태 발생 뒤에 나오는 등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산사태 예측을 위한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확진자만 300명에 육박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의 원인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첫 소식 주진희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297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엿새간 확진자만 1288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이 계속 확산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확산세의 주 원인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나오는 집단 감염으로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2차 감염시설만 11개로 방역 당국은 추가 시설 감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623명, 수도권만 588명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이 600명을 넘어 증가 추세가 지난 신천지 때보다는 가파르다는 평가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교회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신입니다. 서울 노원구 안디옥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3명이 더 나왔습니다. 등록 교인이 14만 명인 중랑구 금란교회에서도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교인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안디옥 교회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최초 감염원은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교인으로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나머지 교인 약 40명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등록 교인이 14만 명에 이르는 중랑구 금란교회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이곳 금란교회는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일요일부터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현재는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 역시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뒤 금란교회에서 12일 저녁과 13일, 14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했고 오늘 168명 검사 받으시고 내일 오전에 검사 결과 나오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4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금란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교인 3명과 교인의 부모님, 진도거주 60대 남성 등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서울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CBS를 포함해 방송가에서도 줄줄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줄줄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본관 2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층 직원들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모든 본관 인원을 귀가시킨 뒤 건물을 방역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잇따라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CBS는 소속 기자가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 함께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등 34명이 격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CBS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봉쇄했고 정규 방송을 모두 중단한 상황입니다. KBS는 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단역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MBC도 차량 운전기사의 가족이 확진자로 확인돼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고 EBS도 외주 PD 1명과 출연자 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올림픽공원 내 미화 담당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문화센터 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문을 닫고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물놀이장인 캐리비안베이를 방문한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은 임시휴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학생이 방문했던 날 이곳엔 2,2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본영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의 캐리비안베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그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한 중학생으로 학부모가 어제 오전 양성 판정 소식을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내를 전해들은 방문객 700여 명은 입장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서둘러 퇴장했습니다. 캐리비안베이는 관련 소식을 이미 입장한 고객들에게 긴급히 전했고 전액 환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휴장 안내문이 써붙은 이곳은 당분간 영업 중지를 합니다. 시설 폐쇄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헛걸음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아무래도 휴가철이기다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또 와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그제 2,200여 명의 인파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물에 약하고 또 희석이 될 거고 또 염소 소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밖에서 이제 대면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물놀이장마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학교도 코로나19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난 8일간 학생과 교직원 등 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5월 등교 수업 이후 발생한 전체 학교 확진자 수의 절반이 약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이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던 비수도권 지역들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8일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96명. 지난 5월 20일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전체 확진자의 51%가 지난 8일간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689개 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14개 시도 역시 등교 인원을 축소합니다. 전면 등교를 철회하고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등교의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 격차 우려가 큰 상황. 일각에서는 교과 과정과 입시 제도를 재난 상황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육과정을 핵심 성취 기준 위주로 좀 재편하는 좀 재난식 교육과정 운영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 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입시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부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대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예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전부 물어내야 하는데요. 예비 부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예식장에서 50인 이상의 결혼식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실내에는 50명, 실외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방침을 위반하면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모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식업체에는 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지시사항도 없고 업체 측에다가 그냥 떠안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손님들은 빗발치게 지금 전화가 오시고. 당장 결혼을 앞두고 위약금 부담을 떠안은 예비 부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식 취소하게 되면은 위약금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더라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예식업계에 취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약금 감경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용 여부가 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혼식 취소에 따른 비용을 순전히 업계가 떠안을 수 없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석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던 경찰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당을 떠난 사람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보수 집회에 참석했고 연단 앞 텐트에서 관계자들과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애국 시민으로서 집회에 참석했다며 자신과 마주쳤던 분들은 검사를 받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SNS에서 경찰의 동행 요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동행 요구의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민경욱 전 의원은 바이러스에 좌우가 없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당원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신속히 방역당국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합당은 차 전 의원이 당을 떠난 인사라며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국민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잇따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국회 상임 일정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의협은 간담회 직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2차 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만났습니다.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는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지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시범사고 추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2시간여의 긴급 간담회였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합의할 수 없었다며 지난 1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도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의협의 파업 대신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6대가 한미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 시점에 미군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가 지난 17일 한반도 주변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 랜서는 최대 61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해 인도양에 배치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도 일본 근해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2 스피릿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핵폭탄 16발 등 22톤의 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미국 차세대 폭격기 6대가 한반도 인근에 동시에 출격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비행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처드 클라크 미 공군 중장도 영내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2대도 어제 동해와 태평양 북서부 상공에서 7시간 비행을 했는데 일부 구간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곳을 찾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뉴포트 해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구조대원들이 2m 정도 되는 상어의 꼬리를 잡고 무트로 끌어올립니다. 어쩌다 얕은 바다까지 올라와 오도 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해변엔 상어가 자주 출몰해 인명피해도 빈번하다는데요. 이번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갑작스런 상어의 습격은 늘 조심해야겠네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여기 두 사람만의 행복에서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쁨을 안겨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최근 결혼식을 올린 이 부부. 하지만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피로연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약된 피로연 음식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인근 지역의 여성 쉼터를 찾았습니다. 비닐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곤 130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직접 배식까지 했다는데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되돌려준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재임 기간 착용한 드레스로 여러 번 주목받았는데요. 최근 진행한 연설을 통해 또 한 번 완판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찬조 연설에 나선 미셸 오바마. 그런데 그녀의 연설보다 더 사람들을 열광시킨 건 그녀가 차고 나온 목걸이였습니다. 연설 내내 투표라는 의미의 대문자 장식이 선명하게 반짝였는데요. 몇 주 전 그녀의 스타일리스트가 한 소규모 업체에 직접 주문한 거라고 합니다. 연설 직후 온라인에서는 목걸이에 대한 찬사와 문의가 쏟아졌고 이걸 제작한 디자이너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물까지 흘렸다네요. 아침부터 매미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만큼 늦더위의 기세가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경산과 대구의 낮 기온 37도, 서울 34도, 대전과 전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고성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고요. 울산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25.2도, 강릉 27.1도, 대구는 26.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질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34도, 춘천 33도, 대전과 안동은 35도, 부산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낮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내일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지만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